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평가 공통과목 수원수2 자 4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제곱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제곱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OB는 OH의 세배와 같다.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그랬죠. 자, 먼저 B의 좌표 구해볼게요. 자, X에다 0 대입하니까 2의 A제곱 이렇게 되죠. 자, OH는 OB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의 A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교점의 X좌표를 식으로 세우려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냥 여기다 문자 하나 세울게요. 자, A를 T라고 하면 자, 점 A의 좌표는 이제 T, 자, 3분의 2의 A제곱인데 이 3분의 2의 A제곱은 자, 먼저 요 아래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A제곱과도 같고 또 자, 위에 있는 식인 자, 요거 2T제곱 마이너스 1과도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걸 풀어볼게요. 자, 양쪽에서 우리가 2의 A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3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승이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자 2의 t제곱은 3이 된다. 즉 t가 로그 2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등식관계를 이렇게 세워서 3분의 2의 a제곱은 자 됐죠? 그 다음에 2의 t제곱은 2의 로그 2의 3 마이너스 1로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이 됩니다. 자 따라서 2의 a제곱은 자 3 마이너스 1이면 2고요. 3 넘어가서 곱해주니까 6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로그 2의 6과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피 시각 t는 0에서의 위치는 0.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0이라는 소린 거죠.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전피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자, V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자 여기가 2면은 이쯤에 어딘가에 A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양수 범위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게 VT예요. 자 그다음 위치는 뭡니까? 위치는 정적분이라고 했죠. 정적분. 처음 위치가 0이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넓이하고 같은 부분의 넓이가 아래쪽에 나타나면은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이 여기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마이너스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서, 그럼 여기에서 위치는, 0이 되겠지.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다음 여기 음수인 부분하고,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여기서도 또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위치가 0이 되게 돼요. 즉 위치가 0이 되는 지점이 2번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한 번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위치가 0이 되는 시각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곧 어디다? A와 같아야 된다. 즉 여기가 위치가 0이 되는 그러한 시각이다. 즉 인테그랄 우리가 0부터 A까지 VT를 DT 하면 0이 된다. 이런 소린 거죠. 자,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자, 쟤를 이제 우리 적분하기 위해서 3 밖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전개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의 dt는 0이다. 자, 그러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의 t제곱 플러스 2at 0부터 a까지는 0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대입하니까 3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자 2분의 a 세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a제곱은 0이 되죠. 자, 양변에다 우리 6을 곱하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12a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은 0이 되겠고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6은 0이 되니까 a는 2보다 크다 했죠. 따라서 a는 6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vt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vt는 3, t-2, 그 다음에 t-6이 되고요. 자, 그래서 v 8의 값은 자,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돼서 자, 3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K에 대하여 0부터 2파이까지의 정의된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이다 그랬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kx를 t로 취합니다. 자, 그럼 t의 범위는 0부터 자, k를 곱해서 된 거니까 2k 파이다. 자, 이 범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자, 이제 사인의 곡선 한번 그려 볼 겁니다. 쭉. 자, 그렇게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여기가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뭐 계속 갈 수 있는데 자, 교점이 즉 얘가 지금 우리가 y는 sin t죠. 치환해서. 자,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이라는 직선을 여기 이제 그어서 자, 교점이 몇 개 나온다 했죠? 교점이 모두 8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실근의 개수가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얘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됩니까? 짝수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K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런 건 대칭성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2분의 파이예요. 자, 여기는 2분의 5파이. 예, 2파이씩 커지면 되는 거죠. 2분의 9파이. 여기는 2분의 13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양쪽에 있는 값들, 이건 대칭을 이루니까 얘네 둘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의 합은 자, 여기 편의상 선생님이 x1, x2, x3, x4, x5, x6, x7, x8이라고 한다면 x1과 x2의 합은 자,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파이가 되겠죠. x3 플러스 x4는 2분의 5파이의 2배인 5파이. 또 x5, x6은 예, 9파이, x7, x8은 13파이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을 더해버리면 자, 얘네들의 합은 사실 뭐예요? t값의 합이죠. t의 합. t값들의 합이고 걔네들은 14, 14에서 28파이가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모든 해, 즉 x의 합을 구해야 돼. 자, t가 뭐였어요? t가 kx였는데 k가 4였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가 뭐다? 4x다. 자, 따라서 t값의 합은 4x의 합으로 바꾸면 되고 4x의 합이 28파이니까 x의 합은 보다 7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n이 1부터 4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뭐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죠. n에다 1 넣으면 a1 플러스 a5는 15. 2 넣으면 a2 플러스 a6이 되겠고 그것도 15. 3 넣으면 a3, a7 그것도 15. 그 다음에 a4 플러스 a8도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 따라서 우리가
A1부터 8까지의 합은 모두 6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럼 5를 대입해 보면, 자, 그 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봤더니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n을 더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n에다가 5를 먼저 대입을 해보면 a6은 a5 플러스 5죠. a7은 a6 플러스 6이니까 다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5 플러스 11이 되겠고요. 자, a8은 a7 플러스 7이 됩니다. a7이 이거였으니까 a5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죠. 자, 뭐 8까지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해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데 또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4까지 n이 6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A1부터 A4까지 합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합은 즉 A5 플러스 A6. A6이 뭡니까? A5 플러스 5죠. 자, A7. A7은 뭐예요? A5 플러스 11이죠. A8은 A5 플러스 18이 되는 거고, 걔네들의 합은, 자, 우리 아까 이거의 합이 6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에서 6을 뺀 54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A5가 모두 4개가 되니까 4A5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 그럼 34 넘어가서 20. 따라서 A5는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자, 원래 우리가 이게 공식이 있긴 한데 얘는 좀 우리가 맨날 하던 걸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2분의, 자, 여기에 t가 아닌 변수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빼면 되죠. 얘는 그러면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자, 전개하면 x ft였으니까 ft의 dt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는 전부 다 t니까 tft의 dt와 같다. 그리고 얘가 뭐다? 3이다. 자, 그럼 1단계 분자에다가 분모에다가 2를 대입해서 0이 됐으니 분자에 2를 대입한 2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ft의 dt는 뭐다? 0이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내비둡시다. 그래서 결국 이걸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gx. 그럼 결국 이 식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 gx는 3이라는 식이고, 자, g가 0이면 뒤에다 마이너스 g를 넣어서 결국 얘는 무슨 뜻이에요? g'2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미분 들어갑니다. 자, gx가 이거죠, 지금. 자, 그래서 g'x를 구해보면, 자, 첫 번째 요 줄은 곱미분이 되죠, 여기는. 그래서 앞에 거 x 미분하면 1이니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가 되죠. 그 다음 뒤에 것도 우리가 미분하면 바로 그냥 xfx가 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면서 우리는 g'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g'2가 그랬으니까 g'2, 즉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의 dt는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1단계에서 구한 게 있었죠. 얘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좀 해봅시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식을 세워보면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의 dt가 3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ft의 dt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FT의 DT는 6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x 플러스 1의 fx를 전개하면서 자, 일단 상수 밖으로 빼면 x fx의 dx가 되죠. 그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1 곱하기 fx는 fx고 이렇게 됩니다. 자, 정적분은 문자는 크게 상관없죠, 우리. 자, 그래서 이 값이 곧 얼마예요? 6이죠. 이 값은 얼마예요? 3입니다. 그래서 6, 4, 24 플러스 3 해서 답은 27이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정수 K와 그랬어요. K는 정수예요. 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자, 밑에 그림이 곧 이 함수 fx입니다. 그 그림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하여 gx를 절대값 f(x-k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그림을 좀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제 원래 있는 그래프는 이거죠.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기울기가 1인 직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자,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아래 부분이 꺾고 올라가면서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 요 마이너스 1 여기 와서 이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뭐 꺾고 이럴 데 없는데 여기서 이제 꺾고 올라가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그래프는 자,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래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가 바로 y는 절대값 fx야. 그럼 gx는 뭡니까? gx는 얘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k만큼. 얘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해서 얻어진 그래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3일 때.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위에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0에서에 그랬어요. 그럼 얘 그림을 좀 옮기가 그러니까 Y축만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가 갑니까? 3이었던 지점이 지금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3이었던 요 지점. 요 지점이 1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Y축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새롭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X가 0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 그랬지. 자, 그럼 그 값은 뭐예요? 이렇게 가니까 0이죠. 자, g0은 또 뭡니까? g0은 그냥 0이죠. 그래서 둘이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fx 플러스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얘는 이제
k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얘를 이동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자, 그냥 직접 식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는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1이죠. 지금 현재 극한값이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값이 a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는 b에 수렴한다. 즉 불연속이죠. 같은 값이면 얘네 둘이 같아질 수가 없죠. 예, 더해서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곱하거나 이럴 때는 같아질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와 1 플러스 a가 어떻게 같아집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값이어야 돼. 이해했죠? 자, 그래서 더한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고 얘는 1 플러스 b가 되고 자, 이제 얘가 연속이 되려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0의 값, 함수값도 같아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부터 같아야지 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a는 b 플러스 e와 같다. 이렇게 넘기면. 그러면 자, 이 극한값, gx의 하나의 극한값이 다른 극한값에 보다 2가 커야 돼. 좌우에서 함수값이 하나가 이제 주어지면 그 주어지는 함수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다고 쳤을 때 이 값이 됐죠? 예. 반대로 갔네요. 우칸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같단 말이야. 근데 이 값이 이쪽에서 가는 그쪽에서 가는 극한값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그죠? 여기가 2가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그래프를 우리 GX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불연속인 지점이라고 해봐야 이게 딱 하나예요. 자, 불연속인 지점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봤듯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예요? 1밖에 안 나죠. 예,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건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연속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죠. 차이가 2가 나야 되는데 불연속인 거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차이가 1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됐죠? 자, 이제 디귿으로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 g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랬죠.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합 b-5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그림을 좀 켜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그래프를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연속이냐 아니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 우리 밑에다가 그래프를 이어서 좀 그려보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죠. 예. 자,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gx의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냥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린 것 뿐이에요. 얘는 이제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 뿐이죠. 자, 일단 0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0에서 연속이어야죠. 그럼 x는 0에서 연속이려면 일단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gx. 그
그리고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gx. 그 다음에 f0, g0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지금 뭐야?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때 gx와 같겠죠. 얘가 1에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0 플러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f0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g0이에요. 그럼 결국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 gx와 같고 그게 마이너스 g0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까 1번에서 구한 게 있었어요.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는 뭐였어? g0이었어.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값이 뭐였어? 그냥 G0이었네요. 예. 됐죠? 그리고 그게 뭐 0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K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랬군요. 예. K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런 거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얘는. 하지만 얘는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올려간 상태고 얘가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다 0이 되니까 일단은 얘는 G0 그래서 마이너스 G0과 같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연속해서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G0의 값이 일단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지금 어쨌든 fx는 0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고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속이 돼야 된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리미트 gx가 0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도 0이어야 돼요. 됐습니까? 0이고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돼. 0만 되면 안 되고 연속이어야 되는 거죠. 얘를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어쨌든 얘는 뭐해서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값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0이 될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은 여기서 같은 그래프니까 여기서 볼게요. 자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절대값 fx가 0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면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2가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4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야? 불연속이지.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동을 시켜서 됐어요. 여기를 0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거나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0이 되는 지점 0이 될 수 있잖아. 거기가 0이 되니까 거기로 이동시킬 수 있는 K 값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K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죠. 여기는 불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개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따라서 K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K가 1이면 자, GX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우리가 GX는 절대값 f x-1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책 보고 있죠? 예, 그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뭐냐? 지금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일망은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자, 봅시다. 요 지점이 이 지점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만 보면 되잖아, 우리가. 그 근처에서만. 그럼 이제 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왼쪽 0의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는 플러스 x가 돼요. 자, 그럼 이제 fx 곱하기 gx는 뭐가 됩니까? fx 곱하기는 자, fx가 식이 아까 여기 주어져 있죠. 예. 0에서 x 플러스 1이었어요. 0보다 작을 때.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밑에 x를 곱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hx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h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2x 마이너스 1이 돼서 0에서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죠. 그래서 자, h 프라임 x는 0에서 값이 존재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니까 k는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얘는 가능한 거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또 따져 나가면 되겠죠, 우리. 자, 이제 두 번째는 k가 자,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면 되겠네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이 그래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래프 전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이 지점이 1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 gx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에요.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럼 이제 hx, 즉 fx, gx는 자, 위의 식은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식은 0을 곱해서 0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위의 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아래 식은 그냥 0이 되겠죠. 자, 0에서 같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죠. k는 마이너스 1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서 k가 자, 이번엔 마이너스 2일 때 자, k가 마이너스 2면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 값이 1로 오게 되죠. 그러면 좌우에서 둘 다 0이 돼요. 연속인 함수가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해볼게요. 자, gx는 그냥 연속인 함수고 0에서 0이에요. 그냥 0. 됐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결국에 hx, 즉 fx, gx도 얘가 여기서 0이니까 그냥 0이겠죠. 연속이고 0이야.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0이에요. 거기에서 다 0이야.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하죠. h 프라임 0은 0인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해서 자, 얘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4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가 1로 오게 되는데 그래프 모양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여기를 1로 이동했던 거하고 그래프 모양 똑같죠. 그래프 모양이 똑같으니까 우리 아까 거기서 뭐였어요? 미분 가능했었죠. 그죠? 여기서는 미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식이 똑같잖아요, 지금. 식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해당 사항이 있죠. 그럼 결국 이제 k 값은 뭐뭐뭐예요. k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합한 값 c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디귿은 예, 맞다. 디귿도 맞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예,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하고 5루트 5 사이에는 원에 내접하는 이 안에 있는 도형들 삼각형 ABC나 ACD의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고 한 거예요. 자, AB랑 AD의 길이는 같고요. 자, 근데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K 정도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AC의 길이는 10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ABC의 넓이는 40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괄호 안에 채우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림을 좀 여기다가 우리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예, 여기는 같고, 여기가 지금 10이죠. 자, 그리고 사각형 ABCD는 넓이가 4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AB랑 AD를 K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죠? 예, 그러면 K라고 두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 K. 여기도 K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각각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그래서 A, CB 요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DCA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잘 보면 여기가 지금 현의 길이 같잖아요. 현의 길이 같으면 호의 길이 당연히 같을 거고 그러면 두 개는 원주각이고 원주각이 크게 같으니까 그냥 선생님 편의상 세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세타입니다. 그냥 됐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자, 2 곱하기 10해서 20 하고 BC. 예, 문제 BC라고 그냥 그대로 표현해 놨으니까 따로 문자 안 잡고 BC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 뭐예요? 10의 제곱. 그러니까 BC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10의 제곱 100 하고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해 주면 20분의 1 바로 빼고 그럼 BC분의 BC 제곱이니까 BC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BC분의 100 마이너스 K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가에 들어갈 값은 100 마이너스 K 제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사인 세타 똑같죠. 걔는 똑같이 뭐 우리가 20 됐습니까? 예, 2 곱하기 10해서 20. 그 다음에 CD 그리고 CD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20분의 1 역시 밖으로 뺐고요. CD분의 CD 제곱이니까 CD 플러스 약분 안 되니까 CD분의 역시 100 마이너스 K 제곱 역시 값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모에도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하고 두 개의 코사인은 같다라고 돼 있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밑에 다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원주각의 크기 같고 넓이가 같고 뭐 하고 식을 다 세워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직접 다 왜 그런지 이유까지 뭐 살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자, 여기가 지금 요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냥 우리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요각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다. 그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가 지금 알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2분의 1 k제곱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1 bc 곱하기 cd 그리고 쟤도 뭐야?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40이다. 일단 양변에다가 2 곱하면서 또 정리해주면 k제곱 플러스 bc 곱하기 cd에 괄호 닫고 사인 알파는 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사인 알파는 k제곱 플러스 bc 곱하기 cd분의 80이야. 자, 근데 나에 들어갈 값은 뭐라 그랬냐면 알맞은 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둘이 서로 같은 값이잖아요. 지금 문제도 그렇게 써 놨고요.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을 같다고 놓고 일단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얘도 20분의 1, 20분의 1 나왔는데 이건 이미 같은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죠. 즉 괄호 안의 값만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돼. 그러면 BC 플러스 BC 분의 100-K 제곱이 CD 플러스 CD 분의 100-K 제곱하고,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요. 얘를 일단 양변에다가 BC, CD를 곱할게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BC 제곱에 CD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BC가 약분되면서 100-K 제곱에 C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거는 역시 BC 곱하기 CD를 곱했으니까 BC 곱하기 CD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100-K 제곱에 B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얘를 이쪽으로 좀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면서 BC 곱하기 CD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BC 마이너스 CD가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100-K의 제곱이 공통인수니까 묶어주면 BC-CD가 될 거예요. 자, BC-CD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도 되겠죠? 그래서 약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BC 곱하기 CD가 뭐다? 100-K 제곱이다. 근데 우리 아까 구한 거 이제 다시 갈게요. 자, 얘 분모가 뭐예요? K 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D지. 그럼 거기다 그걸 대입을 해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K 제곱에 플러스 100-K 제곱분의 80이 되고, K 제곱 지워지면서 100분의 80, 그럼 10분의 8, 그래서 5분의 4다. 그래서 나의 값은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여기까지. 자, 따라서 그랬는데 삼각비 AB 대 사인 법칙에 의하여.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죠. 자, 삼각형 ABD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면 ABD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고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요거 알파죠 여기. 그거와 마주변인 BD. 즉 사인 알파 분의 BD가 바로 지름 ER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BD는 ER 사인 알파고, 사인 알파가 5분의 4니까 5분의 4와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BD는 5분의 8R이 되겠고. 자, 우리가 이 비례식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BD는 네모 곱하기 R이니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바로 뭐예요? 5분의 8이다. 여기는 5분의 8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에 알맞은 식. 가가 뭐였죠? 우리 아까 가가 100-K 제곱이었네요. 여기가 100-K 제곱이야. 자, 그걸 FK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의 알맞은 수를 각각. 자, P는 5분의 4. 그 다음에 Q는 5분의 8이죠. 자, 그러면 5분의 8분의. 그 다음에 F. 10P야. 여기다 10을 곱하면 5, 2 해서 8이 되겠죠. F8과란 얘기네요. 자, 그래서 5분의 8분의 F8은 88에 64를 빼주니까 36. 자, 분자모에다 곱하기 5를 해주면 8분의 36 곱하기 5가 되겠고요. 자, 4, 2, 8, 4, 9, 36. 그래서 2분의 9, 5, 45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f-x가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다.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기함수면은 다항함수에서 원점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홀수차로만 이루어졌으니 x세제곱 플러스 ax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양수의 t에 대하여 좌표 평면의 4점 t, 0, 0,2t, 마이너스 t, 0, 0, 마이너스 2t. 이걸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 길이의 2배만큼이 세로 길이로 가는, 그죠? 여기가 t, 여기가 2t, 여기는 마이너스 2t, 여기도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잇게 되면 내변 길이가 모두 똑같고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는 그런 이런 마름모 형태의 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t가 변수인 거지, 상수가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3차 함수가 이 마름모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어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g2라는 함수는 또 t는 알파하고 t는 8에서 불연속이야. 자, 이때 알파 제곱 플러스 곱하기 f4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3차 함수가, 자, 얘는 원점에서 대칭이죠. 원점에서 대칭인 함수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극대역수가 없는 경우, 극대역수가 없는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죠. 자, 이게 fx였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일단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여기다가 우리 이런 마름모를 하나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마름모를 하나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지? 2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얘의 길이를 좀 짧게 했어. 이렇게 t값을 좀 줄여봤어. 이렇게. 자, 그래도 교점은 역시 2개가 되고요. 좀 더 늘려봤어.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교점은 계속 2개밖에 안 나와요. 즉, 교점이 계속 2개가 나오니까 GT는 2라는 상수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전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전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럼 반드시 지금부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뭐 해야 된다? 극대역수가 모두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대역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이렇게 되는, 그죠? 극대역수가 모두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얘는 이쪽에 기울기들이 다, 여기는 기울기가 2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2고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야. 이렇게. 걔네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교점으로 찰 때는, 접할 때,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점을 지날 때, 이걸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접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접하게 될 때. 됐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쪽에서 접하면 똑같이 이쪽에서도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평행하면서 기울기는 2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보면, 자, t가 변수니까 이 마름모 모양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자, 얘는 교점이, 이때 교점이 접할 때야. 일단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첫 번째, 접할 때 기울기가 2인 직선 선에 접할 때,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돼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자, 셋,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교점이 4개가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됐을 때, 즉 얘를 좀 더 크게 보자. 크게. 그러니까 불연속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우리가 t를 확장시켜서 크게 그리게 됐을 때, 이때 이 교점이 몇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만 나와서 2개가 되죠. 이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점이 2개가 돼요. 이거보다 커지면, t가 더 커지면. 그러니까
접할 때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건 뭐 더 볼 것도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요점을 지날 때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부드럽게 우리가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 자, 교점이 일단 요점 지나면서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점 지나니까 여기 하나 생기고, 그래서 4개가 돼요. 자, 이 점이 뭐냐면 t, 0인 거죠. 마이너스 t, 0. 그래서 두 번째는 t, 0을 지날 때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가 어차피 t가 될 테니까 t, 0을 지날 때. 자, 이때 교점이 어떻게 되죠? 교점이 4개입니다. 얘도. 자, 이번엔 크게 그리는 거는 좀, 왜냐면 여기 접할 때 사이를 그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작아질 때는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거보다 살짝이라도 작아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아주 단순하게도, 자,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서만 하나 생기네요. 그래서 작아지면, 아까는 이제 커졌을 때지, 커지면 2개가 됐는데 작아지면 교점이 2개가 된다. 아, 그래서 이때도 뭐다? 불연속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t 값이 언제가 더 큽니까? 접할 때가 더 크죠. 아, 그러면 접할 때의 t 값을 우리가 요때 t 값, 그죠? 불연속이 되는 요 t 값이 이때 8. 왜냐하면 알파가 8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8일 때, 그래서 그때 접할 때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t, 0을 지날 때는 역시 불연속인데 그때는 t 값이 더 작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t가 알파일 때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함수 fx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일단 우리 아까 fx는 뭐라고 했어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걸 가지고 할게요. 요 직선. 자, 그래서 요 지점의 접점의 x좌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 문자를 안 쓴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뭐 a, k로 할까요? k? 그래요. 그러면 k, k 세제곱 플러스 ak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는 3k 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보면 y는 3k 제곱 플러스 a의 x-k 플러스 k 세제곱 플러스 ak가 되죠. 자,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미 우리가 알아요, 지금. t가 지금 얼마일 때야, 얘가. 여기 t 값이. 여기가 지금 8일 때요. 그럼 여기는 2t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는 지금 2가 되죠. 8칸 했을 때 16칸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2x. 그 다음에 y절편이 뭡니까? 마이너스 16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얘도 이제 전개를 해서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3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x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k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k 세제곱에,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k니까 지워지겠죠. 자, 따라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k 세제곱은 8이 되고 k는 실수니까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에다 2를 대입을 해주면 4, 3, 12 플러스 a는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이 식에 나온 우리가 아까 식을 이렇게 정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fx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fx는 고정인 값이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라는 함수예요. 그냥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fx 구했어.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뭐 이거 k는 접점이니까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알파일 때가 뭐예요? t, 0을 지날 때인 거잖아. t가 알파일 때인 거야, t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0이 되는 거죠. 그죠? t, 0이 알파, 0인 겁니다. 그걸 얘가 지날 때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0 알파는 0이 되겠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 되니까 알파 제곱이 10이다. 어차피 문제에서도 알파 제곱 구하라 했으니까 뭐 루트 10 이런 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F4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F4는 자, 64 마이너스 40 그래서 24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개 값을 곱해 주니까 답은 24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차가 자연수 D고 그랬죠. D는 자연수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은 정수다 그랬어요. 그란 등차 수열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D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은 0이 아니라, 0이 되는 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나가 되게 중요한데,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EM번째 항은 n번째 항과,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호가 반대고, 부호는 반대, 그 다음에 절대값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AN이라는 함 AN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AN 플러스 B 꼴이죠. 이렇게.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차식의 꼴이야. n에 관한 1차식. 그래서 얘를 함수를 좀 이용해서 우리가 좀 해보면 수열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서 할 수가 있다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해. 그래서 함수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얘가 1차야. 됐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어느 지점에선가 자, 이렇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가? 자, 여기 길이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들의 값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요 y 값이 뭐야? 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얘를 우리가 뭐 굳이 y는 an 플러스 b라고 하면 이게 이제 x값 정도 되는 거고 얘가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an을 의미하는 거잖아. an이 y니까. 자, 그래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지점. 그러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2m인 거죠. x값이. 그지? 그리고 얘네는 뭐가 같다? 이렇게 절대값이 같은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공차는 자연수니까 계속 증가를 하겠지. 이렇게 그래프가 얘처럼. 그죠? 예.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공차가 자연수 D니까 D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차는 A야. 그리고 A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인 직선이 되겠죠.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 설명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금 대충 그려놓고 한 건데 마침 지금 똑같이 기울기가 양수가 된 것뿐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항 중에 뭐가 없대요? 0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자연수가 아닌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뭡니까? m과 2m의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m이 되는 지점인데 얘는 뭐가 아니다?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왜? 여기서 이 m이랑 2m이라는 것은 바로 이 n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수여야 되는데 여기가 자연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자연수가 안 된다는 건 바로 뭐다? m이 홀수다. m은 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m이 짝수면 약분돼서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장 가까운 값이 그럼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값에 여기 x 값에서의 y-좌표하고 여기서의 y-좌표의 차가 곧 뭐예요? 공차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요 값 자체가 바로 d야. 이해가 되죠? 예,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d인 관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2분의 d고요. 여기는 합쳐서 d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시 여기가 뭐라고요? 2분의 d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쨌든 항인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떤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가 항이야. 여기 항인데 거기 값이 이렇게 돼서 이거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d인 것이. 그럼 이거의 y좌표는 뭐가 되겠니? 2분의 d가 될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번 항은 그 다음번 항의 이 y값은 이 y값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y값보다 d만큼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 d값은 뭐가 돼? 2분의 d에다가 d를 더해서 2분의 3d가 되는 값일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요거의 y값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 또 d를 더해서 2분의 2를 더하니까 그 다음 여기의 y값은 2분의 5d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m부터 2m까지 모든 항들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값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이쪽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완전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k는 m에서부터 2m까지 됐지? 절대값 ak는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지금 2분의 d y값 y값이 곧 이거의 함수값이 곧 항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계속 무한히 지금 더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것을 양쪽에 있는 얘를 이제 꺾어 올릴 거 아니에요.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꺾어 올리면 똑같이 좌우가 대칭이 되면서 똑같은 값을 갖게 되겠지. 얘가 이리로 대칭되면서 여기도 이렇게 2분의 d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은 또 2분의 3d가 되겠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2배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d 플러스 2분의 3d 플러스 2분의 5d 어디까지 몇 개의 항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더해서 나온 값이 128인 자연수엠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전부 다 2를 여기다가 넣어서 곱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d 플러스 3d 플러스 5d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되죠. 그리고 그게 128이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두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x개 있다고 합시다. 우리 x개가. 됐죠? x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1, 3, 5 이런 식으로 쭉 해서 d 묶은 거야. 그리고 역시 이게 몇 개? x개가 있어요. 그게 뭐다? 128이다. 128이 근데 뭐예요? 2의 거듭제곱이잖아. 2의 7제곱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홀수의 합이니까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x까지 그 다음에 뭐야? 2k-1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홀수들의 합. 근데 홀수들의 합은 계산해보면 자, 2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되면서 x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x제곱 곱하기 d가 2의 7제곱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d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x는 자연수니까,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하는 자연수니까 x가 1이면 그럼 이제 d가 2의 7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이 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x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x에다 2를 넣게 되면 여기가 2의 제곱이 돼서 빼주니까 d는 또 뭐가 돼요?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x가 이제 2의 거듭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이면은 여기는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d는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또 x가 2의 세제곱이면 2의 6제곱이니까 d는 2가 되고, 그 다음 4제곱이면 8제곱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오죠. d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d는 총 이렇게 4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128. 그 다음에 거기다가 32죠. 일단 더해볼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1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8이죠. 그 다음에 2니까 10이네요. 그래서 전체 합은 17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70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자, 얘는 대략 이렇게 되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요거 gx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 프라임 t 플러스 a 곱하기 f 프라임 t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3차 함수니까 얘네 각자 몇 차예요? 2차, 2차죠. 자, 그걸 지금 뭐 해놓은 겁니까? 곱해놓은 거니까 4차겠죠. 어쨌든 그걸 적분한 거예요, gx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건질 수 있는 정보들을 건져오면 일단 0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G0은 0이 되겠네요, 일단. 그죠? 자, 그리고 양변을 미분을 할게요. 양변을 미분을 해버리면 G'X는, 자, 여기가 다 T에 관한 거니까 그냥 바로 정리가 돼요. 어떻게? F'X 플러스 A 곱하기 F'X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되죠. 즉 gx라는 함수는 g'x라는 이 도함수는 f'x 플러스 a와 f'x 마이너스의 곱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얘는 뭐냐? 자, f'x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렇게. 근데 f'x는 3차 함수, fx는 3차 함수야. 그러니까 걔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그 2차 함수가, 자, 이게 축이에요, 축. 자,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띌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gx는 2분의 1과 2분의 3에서만 극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극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f'x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 자체는 이제 0이 되는 값이 없죠. 그럼 이제 얘하고 얘는 뭐냐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한 거고, 얘는 똑같이 x는 a만큼 평이동을 한 거야. 그런데 얘도 0이 되는 값이 없고 이쪽도 0이 되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이쪽도 0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그 값은 나올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값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에 접할 때. 그럼 어쨌든 접할 때도 이게 그 값은 없는 거잖아요, 얘가. 그지? 근데 얘를 우리가 이쪽으로 역시 똑같이 평행이동만 해줬어요, 이렇게. 자, 얘를 이제 평행이동만 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또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역시 여기서 그 값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곱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도 아니고, 곱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되는 인수가 0이 되는 건 나오지만 그 값을 갖는 지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얘는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됐죠? 예, 이렇게 돼야지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 양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x축 방향으로 한쪽은 a만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를 이제 곱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똑같이 대칭을 이루어야죠. 대칭축에 대해서. 같은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 뿔마 존재하죠. 물론 얘는 이렇게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함수 여기서. 그지? 그럼 요 똑같은 지점에서 얘는 그냥 뭐예요? 0이 없어.
그러니까 얘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여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얘네들 곱한 거는 여기서 뭐가 돼? 극값이 존재하는 지점이 되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하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요 밑에 요 값은 그냥 음수야. 그럼 여기가 이제 곱해서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여기는 곱해서 뭐가 돼?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역시 그 값을 가져.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극값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서 양수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가 양수인 지점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돼. 그럼 여기도 극값을 가져. 그럼 극값 갖는 데가 총 4군데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오로지 2개에서만 극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해서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그 정도로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생길 수 있는가? 자,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축의 완전히 이렇게. 됐죠? 얘도 반대편에 똑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자, 봅시다. 여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윗부분이 쭉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여기는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 극값 가져요. 예, 극값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고 얘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여기 양수가 되니까 부호관계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도 양수가 되겠지. 그런데 자, 요 지점을 봅시다. 자, 이쪽 그래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이쪽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되고 여기도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아, 딱 극값이 몇 개만, 이렇게 2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게 뭐하고 뭐라고 했어요? 2분의 1과 2분의 13이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가 2분의 1이구나. 아, 여기가 2분의 13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칭축은 뭐가 됩니까? 대칭축은 2분의 1과 이 2분의 13의 중점에 해당되는 거니까 2개를 더하면 일단 어떻게 되죠? 2분의 14 해서 7이 되지. 그걸 또 2로 나누니까 여기는 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fx라는 요 함수는 대칭축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는 2분의 7이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a 값이 그러니까 얼마만큼씩 지금 평행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보는데 일단 이 그래프의 이 폭 자체는 2분의 13에서 2분의 7을 뭐 한 거예요? 뺀 거죠.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2분의 6이 되고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도 여기가 폭이 3이 될 거야. 그러면 한쪽에 2분의 3을 더해줘서 이 지점의 좌표는 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7 더하기 2분의 3이 돼서 2분의 10, 즉 5가 되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도 역시 2분의 3을 빼주게 되면은 2분의 7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4, 그래서 2가 돼요. 즉, 자, 그림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이 fx의 그래프는 결국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5고요. 여기가 2다. 그리고 요 대칭 축이 x는 2분의 7이다. 이런 함수인 거예요. 됐죠? 뭐가? 도함수가. 그래서 f'x는 자, 원래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최고차의 개수가 3 이렇게 되니까 3 그리고 x-2 x-5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기해서 정리해보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73, 21x 10이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fx를 구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1 x 제곱
플러스 30x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자, F1 구해야 되겠죠? F1은 1 마이너스 2분의 21 플러스 30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31 빼기 2분의 22 하면 31 빼기 11 해서 결국 2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값. 자, 우리 A의 값은 얘가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다른 거 뭐 볼 거 있나요? 지금 여기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이 어느 정도인지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5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좌표가 2분의 13입니다. 따라서 2분의 13에서 5, 즉 2분의 10을 뺀 것만큼, 즉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따라서 이게 바로 A 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 곱하기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3에다가 20을 곱해서 결국 답은 3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4점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